김 제대로 못 먹으면 오히려 암이나 고혈압,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얇디 얇은 바다채소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 김 한 장에 담긴 영양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오늘은 김의 효능과 장점,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단백질 함량입니다. 마른 김 100g에는 무려 30g 안팎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두부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고기 못지않은 단백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은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에 민감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또한 김은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신진대사 조절과 체온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 따르면 김일장에는 평균 232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 15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하루 2장에서 3장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도 풍부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 흔한 철분 결핍성 빈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김 100g 기준 철분 함량은 약 10.7mg으로 이는 시금치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칼슘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김에는 100g당 약 28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양의 우유에는 약 125mg의 칼슘이 들어있으니 김의 칼슘 함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마그네슘, 칼륨, 아연 같은 미네랄도 고루 들어있어 심장 건강, 근육 기능, 면역력 향상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중년 이후 증가하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도 풍성한데요. 특히 비타민 A와 B군,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증강, 시력 보호,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김 100g에는 비타민 A가 약 970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 눈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성분은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간 기능 개선, 심혈관 보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으로 에너지 드링크에 자주 들어가는 성분이죠. 그런데 이 타우린이 김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의 타우린은 가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아있어 구운 김 형태로 섭취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역시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변비가 잦은 분들, 장내 환경이 좋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은 꾸준히 김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도 풍부합니다. 이들 성분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김을 자주 섭취하는 고령층의 경우 위암 및 대장암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김은 무엇보다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마른 김 100g 기준 칼로리는 약 35칼로리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식품입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식이섬유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소량만으로도 든든함을 느낄 수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김은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까지 갖춘 완전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김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김은 단독으로 먹어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배가 되기도 하고 흡수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 음식은 김과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대표적인 궁합식품인데요. 이 조합만 잘 기억하셔도 김을 보약처럼 드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궁합 음식은 바로 현미밥입니다. 김과 밥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도 가장 익숙한 조합이죠. 그런데 흰쌀밥보다 현미밥과의 궁합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에는 단백질과 요오드,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B1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반면 현미는 비타민 B1, 식이섬유,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김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보완해줍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김과 현미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 그룹에 비해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되고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당뇨나 대사증후군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김현미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현미의 저혈당 지수가 만나 혈당 급등을 막아주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김과 현미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소화에도 큰 무리가 없어 위장 건강이 약한 분들께도 권해드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은 달걀입니다. 김은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지방과 함께 먹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최대 300까지 증가합니다. 여기서 달걀이 등장합니다. 달걀에는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어 김 속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줄 뿐 아니라 함께 섭취했을 때 간 해독과 눈 건강 개선 효과도 훨씬 커집니다. 2021년 발표된 국내 식품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과 같은 지용성 항산화 물질은 달걀 노른자의 지질 성분과 만나면서 흡수율이 증가했고 간세포 보호 효과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김과 달걀 모두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 해소에 좋은 성분인데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피로가 빠르게 해소되고 간 해독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간 수치가 높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께 적극 권해드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 궁합 음식은 두부입니다. 김과 두부는 단백질의 상호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김은 메티오닌 함량이 높고 두부는 라이신 함량이 높은데요. 이 두 아미노산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단백질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김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육류 못지않은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는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65세 이상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70세 이상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과 두부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와 근육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 폐경기 이후에 여성 건강에 좋고 김의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 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두 식품이 상호작용해 내분비계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또한 두부의 칼슘은 김의 비타민 K와 만나 골밀도 증가 효과를 일으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김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현미밥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최고. 두 번째, 김달걀 눈 건강, 간 기능 개선, 항산화 효과까지 3배. 세 번째, 김두부 고단백, 골밀도 강화, 여성 건강에 필수.
사실 이 조합들은 어렵지 않게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메뉴들이라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김으로 감싼 현미 주먹밥, 달걀 프라이를 올린 김밥, 두부김말이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죠. 특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시니어 세대에서는 이처럼 여러 식품을 조화롭게 배합해서 먹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따로따로 드시는 것보다 함께 섭취했을 때 훨씬 흡수도 잘 되고 영양 손실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김과 함께 먹었을 때 건강에 좋지 않은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함께 드시고 계실 수도 있는 음식들이니 꼭 확인해 보시고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는 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김과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 즉 최악의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릴 음식들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김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입 전에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와 생활 꿀팁들을 계속해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 짠 반찬들. 젓갈, 명란, 장아찌류. 김 자체가 이미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마른 김보다는 양념이 된 구운 김이나 조미김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젓갈, 명란, 장아찌 같은 짭조름한 반찬을 곁들이게 되면 그날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인데요. 조미김 3장과 명란젓 1스푼만 먹어도 이미 1000mg을 넘기게 됩니다. 여기에 국물까지 있는 찌개나 장류가 함께 들어간다면 나트륨 섭취는 순식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나트륨 배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짠 음식을 그대로 체내에 축적하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76%가 평소 짠 음식 섭취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김치류, 젓갈류, 조미김을 자주 섭취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을 드실 땐 절대로 짠 반찬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미김 대신 소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마른 김이나 직접 구운 김을 선택해 보세요. 그래야 김이 가진 영양만 취하고 나트륨의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 탄산음료, 청량음료. 혹시 김밥을 먹으면서 사이다나 콜라를 함께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이런 조합은 위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궁합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느리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탄산음료는 반대로 위산을 급격히 자극하고 위장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위는 소화에 필요한 균형을 잃게 되고 속쓰림, 위식도 역류, 위염, 심하면 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입니다. 이 성분은 김의 풍부한 칼슘과 결합해서 배출시켜버리는 성질이 있어 김을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대한골대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골밀도가 일반인보다 평균 7.2%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무려 1.8배나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김밥을 드시더라도 물이나 따뜻한 차, 혹은 미지근한 보리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탄산음료는 절대로 피해주세요. 세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 튀김류. 김말이, 튀김 포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최악의 궁합은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특히 요즘 분식집에서 자주 보이는 김말이 튀김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김은 원래 칼로리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건강식품이지만 기름에 튀기는 순간 산화지방과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게다가 튀김유는 대부분 재사용된 식용유인 경우가 많아 트랜스지방이나 과산화 지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분식집에서 사용되는 튀김유의 64%는 3회 이상 재사용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김 자체의 건강한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름에 튀긴 김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에 들어있는 비타민 A, 이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좋아지지만 산화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 오히려 해로운 대사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김은 가급적이면 생김이나 살짝 구운 김으로 섭취하고 튀겨 먹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김말이 튀김을 드셔야 한다면 소량으로 제한하고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짠, 반찬류 나트륨 과다 섭취로 고혈압 심장질환 유발. 탄산음료 위 손상 칼슘 흡수 방해, 골다공증 위험 증가. 튀김류 산화지방 발암물질 김의 건강 성분이 독으로 바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김을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과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은 곧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다음은 김을 보약처럼 먹는 방법과 보관법,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김 활용법까지 아주 실용적인 팁들로 가득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냉장고나 김 보관통, 소금 처리 방법까지 꼼꼼하게 다룰 거니까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어요. 우선 김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공복일 때는 위가 비어 있어 영양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 따뜻한 밥 한 숟가락과 김 한 장을 곁들이면 단백질, 요오드,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모두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특히 아침엔 소화기관이 예민하므로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기름기 없고 짜지 않은 생김이나 직접 구운 김이 좋습니다. 혹시 입맛 없을 때는 참기름을 아주 살짝, 깨소금 한 꼬집만 뿌려서 드셔보세요. 위 부담은 줄이고 식욕은 살려주는 자연식 아침 메뉴가 됩니다. 뜨거운 국에 김을 찢어 넣어 드시는 분들 많죠? 이 방법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김에는 타우린,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국물 요리의 열기가 김 속 영양소를 더 잘 우러나오게 해줍니다. 특히 김을 물에 살짝 불려서 조리하면 소화가 더 쉬워져 노인분들께 아주 적합합니다. 단, 된장국이 너무 짜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김 자체에도 나트륨이 있으니까요. 요즘 김쌈 다이어트 들어보셨나요? 밥 대신 생야채를 김에 싸서 먹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오이, 당근, 양배추 채 썬 것에 김을 둘둘 말아 먹는 방식입니다. 혈당 조절, 포만감 유지, 변비 개선에 탁월해서 65세 이상 여성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소화가 어렵다면 살짝 데친 야채로도 충분합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장 건강과 피부 개선에 좋아 꼭 한번 드셔보세요. 혹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김을 에그토스트에 넣어 먹는 거 보셨나요? 이제는 김이 밥 반찬만이 아닙니다. MZ세대는 김을 간식, 샌드위치, 샐러드 토핑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 위에 스크램블 에그를 얹어 먹는 방식은 단백질 불포화 지방 레시틴 타우린의 조합으로 두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아주 좋은 시너지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 간단한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마른 김 위에 따뜻한 스크램블 에그를 한 숟갈 얹는다. 원한다면 브로콜리 찐 것 한 조각이나 파프리카 다진 것도 추가.
그대로 돌돌 말아서 김 계란롤로 드시면 됩니다. 아이 간식으로도 어르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정말 좋아요. 또 하나 핫한 조합은 김과 치즈, 그리고 샐러드입니다. 김의 감칠맛과 치즈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소금 없이도 짜지 않은 맛이 완성됩니다. 특히 리코타 치즈나 저염 슬라이스 치즈를 쓰면 칼슘 흡수율을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백화점 프리미엄 샐러드 코너에 가보면 김 부각처럼 바삭하게 말린 김 토핑을 올린 샐러드도 팔아요. 집에서도 마른 김 살짝 구워 부숴 넣으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김은 습기와 공기, 직사광선에 약하기 때문에 잘못 보관하면 영양소 손실은 물론 곰팡이나 악취까지 생깁니다. 꼭 기억하세요. 김은 습기, 산소, 온도를 막는 게 핵심입니다. 개봉하지 않은 김 서늘한 실온 또는 냉장 보관 가능. 개봉한 김 반드시 지퍼백에 넣고 냉동실 보관이 가장 좋습니다. 냉동 보관을 하면 수분 흡수를 막아 김이 눅눅해지는 걸 방지하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됩니다. 먹기 전엔 상온에 5분만 꺼내두면 바로 바삭해집니다. 김 보관통에 마른 쌀 한 주먹이나 1000이렴 작은 종지를 함께 넣어보세요. 쌀과 소금은 자연 제습 기능이 있어 습기를 빨아들여 김을 바삭하게 유지해줍니다. 시중 제습제를 넣는 것도 괜찮지만 자연 재료가 더 안전하겠죠? 한번 개봉한 김은 산소에 닿는 순간 산패가 시작됩니다. 특히 조미김의 기름 성분이 공기와 닿으면 지방산이 산화되어 해로운 물질로 바뀝니다. 따라서 드시고 남은 김은 랩으로 감싸고 공기를 최대한 뺀 밀폐 용기에 보관. 가능하면 1주에서 2주 안에 섭취.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 김을 진짜 보약처럼 먹으려면 생김이나 덜 짠 김을 아침에 따뜻한 밥과 함께 국물 요리에 찢어 넣기, 야채와 김쌈으로 먹기, 계란, 치즈와 조합하면 영양 흡수율 유피. 남은 김은 냉동 보관, 마른 쌀이나 소금과 함께 산패 방지를 위해 공기를 완전히 차단. 이렇게만 지키시면 김은 정말 말 그대로 천연 건강 보조식품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식재료인지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모아 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들을 쭉 살펴보니 정말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일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 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 하나가 김을 매일 먹어도 괜찮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에는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김 한 장, 그러니까 23g 정도 되는 김에는 하루 권장량을 넘는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량이 150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김 한 장에는 23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들어있으니 단순 계산으로도 초과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은 김 속 요오드를 100%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장 정도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요오드에 예민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 한 장 이하로 줄이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은 김과 김부각의 차이에 관한 것이었어요. 김부각은 말 그대로 김에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긴 간식이에요.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썩 좋지 않습니다. 기름과 소금이 들어가서 칼로리가 확 올라가고 조리 과정에서 좋은 영양 성분도 많이 파괴되거든요. 예를 들어 마른 김 한 장은 7칼로리 정도지만 김부각은 그 몇 배나 되는 50에서 60칼로리를 넘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김은 건강식이지만 김부각은 가끔 즐기는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미김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서 많이들 찾으시죠. 하지만 조미김에는 식용유,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중장년층은 양 조절이 필요해요.
기름은 개봉 후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된 기름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 조미김을 드시더라도 하루 한두 장 정도가 적당하고 기왕이면 저염, 저유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또 집에서 직접 참기름 살짝 발라 구워 드시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 납이나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일부 해역에서 오염된 김이 검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가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김은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아요. 물론 믿을 수 있는 업체 제품을 고르고 무농약 인증이나 해양심층수 양식 같은 표시가 있는 제품이면 더욱 안심이 됩니다. 그 외에도 김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건 조미김처럼 기름이 많이 들어간 김을 공복에 많이 먹었을 때 해당됩니다. 기름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죠. 또 김은 식이섬유가 많고 마르면 질기기 때문에 잘 씹지 않고 삼키면 장 속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가스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김을 드실 땐 꼭꼭 씹어 드시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죽이나 국물에 풀어서 드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이 변비에 좋다는 말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김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어서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김 한 장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거나 점심 식사 때 김으로 야채를 싸서 드시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김이 대변량을 늘리고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고혈압 환자분들도 김을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생김이나 구운 김은 칼륨이 풍부하고 나트륨은 많지 않아서 고혈압에 도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미김이에요. 기름과 소금이 들어가니까 고혈압 환자에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미김보다는 생김이나 구운 김을 선택하시고 조미김을 드시더라도 하루 한두 장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당뇨가 있는 분들도 김 섭취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저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식이섬유도 많아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포만감도 유지해주기 때문에 간식 섭취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김과 함께 먹는 간장이나 설탕, 양념, 흰 쌀밥이 혈당을 자극할 수 있으니 같이 드시는 음식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밥 대신 두부나 삶은 달걀, 채소를 김에 싸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임산부나 아이들도 김을 먹어도 괜찮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임산부는 요오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루 한 장 이내로 조절해 드시는 것이 좋고 어린아이들은 질식 위험이 있으니 잘게 잘라서 꼭 씹어서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기름이나 소금이 많은 조미김보다는 생김이나 구운 김이 훨씬 안전하죠. 김에는 엽산, 철분, 칼슘, 비타민 B군 등 태아 발달에 좋은 성분도 많기 때문에 적절히만 섭취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김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김은 알고 먹으면 보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 한두 장, 주 3, 4회 정도로 생김이나 구운 김을 선택하시면 정말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김 건강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리즈가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혹시 다루었으면 하는 식재료나 궁금한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콘텐츠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처럼 우리 식탁에 익숙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식재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마나 미역, 멸치처럼 평소 국물 낼 때 쓰는 재료들도 알고 보면 뼈 건강, 혈압 조절,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식품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일수록 약보다는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번 김 시리즈가 그 첫걸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며칠 먹고 말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식탁에 조금씩 올리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건강검진 수치가 달라지고 몸의 컨디션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듯 회복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김한장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